자,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2학기 동안 고1 과학을 함께하게 될 강익규라고 합니다. 자, 이번 단원에선 역학적 시스템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 우리가 다루게 될 첫 단원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역학적 시스템에서 말하는 역학이란 물체의 힘과 운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들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중력입니다. 자, 여기 타노스가 있고요. 여기 그루트가 있습니다. 이 둘에게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합니다. 그것은 바로 만륜력이죠. 둘 모두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두 물체 중 한 물체가 바로 이 지구와 같이 커다란 행성이 된다면 이때 작용하는 만륜력을 우리는 중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중력이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배울 내용들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때 그루트가 지구로부터 받는 이 중력의 크기를 우리는 질량이 클수록 물체가 받는 중력도 커지기 때문에 즉 무게도 커집니다. 하지만 이 둘은 다른 개념입니다. 질량은 그 원인이 되는 거고요. 질량 때문에 중력을 받아서 그 결과 나타나는 게 무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질량이라 하더라도 달이나 지구 이렇게 다른 천체로 가면 중력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무게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어로는 force라고 하죠. 힘은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 야구방망이와 야구공을 가져왔습니다. 야구공이 이렇게 날아오고 있고요. 야구방망이로 야구공을 치는 상황을 상상해보죠. 그럼 이때 야구방망이는 야구공에게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하게 됩니다. 그럼 공이 반대 방향으로 날아가게 되죠. 이처럼 어떤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켰을 때 우리는 힘이 작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맞는 순간을 이렇게 보자면 이 야구공의 모양이 이렇게 찌그러진 걸 볼 수가 있죠. 이렇듯 물체의 모양이 변했을 때도 우리는 힘이 작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처럼 운동 상태가 변화하거나 물체 모양이 변했을 때 우리는 힘이 작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때 말하는 운동 상태란 무엇이냐?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과 빠르기를 우리는 운동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변해도 운동 상태가 변화한 것이죠. 이 운동 상태를 우리는 또 다른 물리량으로 하나 정의를 하는데요. 이를 우리는 바로 속도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이야기하자면은 이 속도는 운동 방향과 빠르기 둘 다 모두를 고려한 것이고요. 이때 이 빠르기만을 고려한 물리량은 속력이라고 하는데 이는 물리학 1에서 구별해서 둘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이 속도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물체의 위치가 변화했는데 얼마나 짧은 시간 동안 변화했느냐? 위치를 시간으로 나누어서 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속도가 변화하는 운동이 있고 그다음 변화하지 않는 운동이 있겠군요. 즉 물체의 빠르기와 운동 방향이 변화하지 않는 일정한 빠르기로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이러한 운동을 우리는 등속, 같은 빠르기란 이야기고요. 직선, 방향이 같다라는 걸 의미하죠.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속도가 변화할 수도 있겠죠. 속도가 변화하는 경우는 힘이 작용했을 때 속도가 변화합니다. 자, 지구 위에 귀염둥이 그루트가 있습니다. 그루트도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 즉 중력을 받겠죠. 이 중력을 받아서 아래로 점점 빨라지면서 떨어지게 될 겁니다. 자, 이를 우리는 자유 낙하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는 중력을 받아서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운동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정리해볼까요? 자, 힘은 물체의 운동 상태나 물체의 모양을 변화시킵니다. 이때 물체의 운동 상태라 함은 운동 방향과 빠르기, 이를 이야기를 하고요. 이는 속도라는 물리량으로 나타냅니다. 이 속도는 위치 변화를 시간으로 나눠준 걸 의미를 하는 거고요. 이 속도가 변하지 않는 일정한 운동을 우리는 등속 직선 운동, 그리고 힘을 받아서 속도가 변화하는 운동 중에 한 예시로 중력을 받아서 아래로 떨어지는 자유 낙하 운동을 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때 이 물체가 움직이는 경우다, 그죠? 이 움직이는 경우에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 이를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 운동 에너지는 숫자 2분의 1에 그 다음에 m은 질량이 되고요. 그 다음에 v는 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그리고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운동 에너지는 크다라고 할 수 있겠군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전에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본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물리 운동 파트의 대부분의 기본 개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개념들을 바탕으로 이제 1학년 과학 우리가 배울 역학적 시스템 단원에서는 좀 더 큰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얼마 전에 누리호 발사에 성공했죠. 지구에서 바깥으로 로켓을 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로켓은 중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를 벗어나기 위해선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공간까지 날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때 과연 어느 정도의 연료를 사용해야만 이 지구 밖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선 굉장히 치밀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지구 중력과 이 로켓에 의한 추진력,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 더 고려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구는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자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때 이 적도지방에 사는 사람과 극지방에 사는 사람을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적도지방은 굉장히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로켓을 발사할 때 이렇게 극지방에서 쏘는 것보다는 적도지방에서 쏘는 것이 처음에 로켓이 기본적인 빠른 속력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자전하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쏘게 되면은 출발 시점에서 좀 더 빠른 속도로 출발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반대 방향으로 만약에 쏘는 걸 생각해 볼까요? 이 로켓이 땅과 함께 지구 자전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출발했을 때 좀 더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거죠. 이렇듯 로켓을 하나 발사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저희는 이탈리아에 있는 피사의 사탑입니다. 지금 기울어져서 굉장히 위태위태하죠. 이런 건축물들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점이 바로 이 중력에 의해서 얘가 무너지지 않도록 설계를 하는 겁니다. 이처럼 건물을 지을 때도 중력, 힘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자동차를 한번 볼까요? 빠른 스포츠카. 이 스포츠카의 주행 테스트를 위한 도로를 한번 보죠. 자, 커브 도로인데요. 자,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은 굉장히 이렇게 경사가 져 있습니다. 이는 커브를 돌 때 자동차가 바깥으로 쏠려서 미끄러져서 도로를 이탈하는 걸 막기 위함이죠. 이때도 자동차 바퀴와 바닥의 마찰력, 그리고 이 커브 반경에 따른 바깥으로 쏠리는 힘, 이런 것들을 고려해 줘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생활에는 굉장히 힘을 고려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런 힘에는 중력, 마찰력, 탄성력, 전기력 등 다양한 힘들이 있습니다. 이런 힘이 작용했을 때 물체가 어떻게 운동하느냐에 따른 규칙을 알면 우리는 주변의 많은 것들을 예상할 수가 있죠. 이는 우리 주변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태양계, 그리고 우주 전체에도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자, 이렇듯 힘이 작용하고 그에 따라 물체의 운동 상태나 모양이 변화하는 이러한 체제를 우리는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하죠. 이 중에서 중력에 대한 걸 좀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 영상은 우주에서의 불꽃의 모양입니다. 지구에서는 길고 뾰족한 모양으로 불꽃이 그 모양이 나타난다면 우주에서는 중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둥근 모양으로 불꽃이 나타나게 되죠. 자, 이 장면은 우주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사람의 몸을 한번 볼까요? 사람의 몸은 지금 약간 얼굴이 부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거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리고 이 수건에 지금 물을 젖게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람은 공중에 떠 있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고요. 물을 저렇게 한번 뿌려보도록 하죠. 자, 물을 짜봤더니 이렇게 물이 공중에 둥둥 떠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죠. 이렇게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공간에서는 우리 지구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사람은 아래로 잡아당기는 중력이 없기 때문에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그 기능이 약해진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균형을 잡지 못해서 방향 감각도 둔해집니다. 중력이 있는 지구에서는 어떨까요? 자, 물과 대기의 순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과정에서 생기는 구름, 그리고 고기압, 저기압, 바람, 이런 것들은 모두 대류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대류는 뜨거워진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차가워진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는, 그렇게 해서 열의 순환이 일어나는 현상이죠. 이것은 중력이 있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뜨거워진 공기는 가볍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차가워진 공기는 무겁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이렇듯 가볍다와 무겁다는 중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개념이라는 거. 자, 다음은 식물세포와 동물세포를 한번 살펴보죠. 이 식물세포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동물세포에는 없는 세포벽이 있습니다. 이 세포벽이 중력에 의한 식물의 무게를 지탱해서 식물이 높이 자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중력이 없는 우주 공간에서는 이 세포벽이 얇아진다고 합니다. 자, 다음 우리 몸의 기관 중 귀입니다. 귀에는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전정기관입니다.
자, 여기 전정기관이 있고요. 이 전정기관 속에는 이석이라는 칼슘 덩어리, 돌멩이가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이 중력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우리 몸이 평형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듯 지구의 많은 현상들이 이 중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중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중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중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물체의 운동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